하루 종일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죠. 슬픈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공허해요. 유튜브를 틀어봐도 음악을 들어봐도 냉장고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일요일 저녁이면 특히 심해지잖아요. 내일 출근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주말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나는 왜 그냥 행복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왜 불행할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뇌는 애초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뇌의 최우선 임무는 생존이에요. 위험을 감지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 뇌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커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경험 하나를 상쇄하려면 긍정적인 경험이 최소 5개는 필요하다고 해요.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이 4번이나 있어도 퇴근길에 상사에게 들은 핀잔 한마디가 하루 전체를 집어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뇌의 생존 알고리즘 때문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뇌의 반응 패턴을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15초 만에요. 오늘 제가 뇌과학에 철저하게 근거한 3가지 감정 리셋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세 번째 기술은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반응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치트키이니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표정 피드백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기분이 좋으니까 웃는 거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다. 라고요. 독일 비루츠부르크 대학교의 프리츠 스트렉 교수 연구팀은 아주 기발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피험자들에게 펜을 이빨로 물게 했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게 이빨로만요.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광대근, 즉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펜을 입술로만 물게 했어요. 이 동작은 입꼬리가 내려간 일종의 찡그린 표정을 만들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빨으로 펜을 문 그룹, 즉 미소 근육이 활성화된 그룹은 같은 만화를 봐도 유의미하게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어요. 이들은 억지로 웃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펜을 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뇌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거죠. 뇌는 감정을 판단할 때 내면만 살피는 게 아닙니다. 안면 근육, 자세, 호흡 같은 신체 신호를 끊임없이 수집해서 감정을 역으로 추론해요. 이것을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눈썹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내리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만 올려보세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왔을 때 짓는 그 표정. 부드럽고 가벼운 미소. 딱 15초만 유지해보세요. 지금 당신의 뇌는 지금 우린 꽤 안전한 상태인가 보다라는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물리적인 신호를 먼저 보내면 감정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감정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몸이 먼저고 마음은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라벨링, 즉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입니다. 자, 방금 전 표정으로 뇌에 안전 신호를 보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머릿속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이 밀려들고 지난주에 한 실수가 끝없이 반복 재생됩니다. 회의 중에 뱉었던 말 한마디가 밤 11시에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상대방이 기분 나빴으면 어떡하지?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뇌는 마치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복 재생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감정센터인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됩니다. 편도체는 뇌의 화재 경보기예요.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 경보를 울리는 장치인데 문제는 이 경보기가 진짜 불이 나는 것과 토스트를 태운 연기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회의 중의 실수도, 상사의 뾰족한 한마디도 편도체 입장에선 전부 똑같은 생존의 위협이거든요. 그러면 전두엽,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 기능을 멈춥니다. 쉽게 말해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억지로 다짐하는 건 화재 사이렌이 울리는 건물 안에서 침착하자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 리 없죠. 그런데 UCLA 매튜 리버만 교수의 fMRI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피험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단순히 이름만 붙이게 했더니 편도체의 활성도가 즉시 감소했습니다. 분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찾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나 지금 불안하다. 나 지금 몹시 짜증나고 있다. 나 지금 엄청 외롭다. 리버만 교수는 이 현상을 이름 붙여 길들이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행위가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걸까요? 감정에 명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주도권이 편도체에서 전두엽으로 넘어갑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푹 빠져 허우적대던 상태에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이성적 상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쏟아지는 폭우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언제 그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젖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아, 나 지금 비를 맞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비를 피할 지붕 아래로 들어갑니다. 비는 여전히 오지만 당신은 더 이상 젖지 않아요. 그리고 비의 양과 방향을 가만히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내 감정을 꺼내는 것 자체가 약점으로 여겨지잖아요. 참아야지. 별일 아닌데 왜 이래?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감정에 이름 붙이기는커녕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억누르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무시한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름 없이 둥둥 떠도는 감정은 뇌 속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 계속해서 화재 경보를 울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네 하는 상태가 끝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 감정에 아직 이름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뇌는 완전한 봉황 상태와 감정을 명명하는 이성적 상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라벨링은 이 끔찍한 감정의 악순환을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분석하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나 지금 이러이러한 기분이야. 이 한 문장이 바로 오작동하는 화재 경보기에 전원을 내리는 버튼입니다. 처음 두 개의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표정이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감정 라벨링이 편도체의 요란한 경보를 해제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해요. 하지만 세 번째 기술은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두 가지가 방패라면 세 번째는 창이에요. 뇌에서 직접 행복 화학 물질을 분비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흔한 착각을 깨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결과라고 생각하죠. 시험에 붙으면 행복할 거야. 연봉이 오르면 행복할 거야. 이직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내 집이 생기면 진짜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올 때까지 현재의 행복을 미루어둡니다. 마치 적금처럼 나중에 한꺼번에 크게 찾으려고 하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탈벤 샤할은 이것을 도착 오류라고 불렀어요. 거기에 도착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맹신이죠.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면 행복은 놀라울 만큼 짧고 곧바로 다음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원하던 대학에 붙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합격 다음 날부터 학점 걱정이 시작되잖아요. 간절했던 취업에 성공하면 매일 웃을 줄 알았는데 첫 출근 일주일 만에 여기가 내 길이 맞나 싶어버립니다. 이건 당신이 유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뇌 보상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완벽히 달성했을 때 터지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분비되거든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앤드류 후버만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파민은 보상의 화학 물질이 아니라 동기와 진행의 화학 물질이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뜯는 순간보다 이브의 선물 상자를 흔들어 볼 때가 도파민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됩니다. 여행 당일보다 여행 계획을 짜는 전날 밤이 더 설레이는 이유도 같은 원리죠. 우리 뇌는 완성이 아니라 진행에 뜨겁게 반응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행복을 막연히 기다리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스위치는 바로 마이크로 성취 도파민 트리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뇌는 거대한 성취에만 보상하는 깐깐한 녀석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완료를 감지하면 곧바로 도파민을 쏴줍니다. 지금 당장 15초 안에 끝나는 아주 작은 사소한 행동 하나 해보세요. 잠시 일어나서 기지개를 쫙 한번 펴보세요.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컵 하나를 제자리에 놓아보세요. 뇌는 곧바로 상황의 진행을 감지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완료되는 순간 뇌는 보상 회로를 팽팽하게 작동시킵니다. 이때 나오는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이 살짝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행동을 할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바닥난 집중력을 끌어올려주고 잃어버린 낙관성을 회복시켜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테레사 아마빌 교수가 238명의 직장인을 장기간 추적 연구한 결과 업무 만족도와 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놀랍게도 급여나 타인의 인정,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작은 진전의 감각이었어요. 오늘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는 느낌. 그것이 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마약 같은 보상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의욕이 생겨야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은 정확히 반대를 말합니다. 움직여야 의욕이 생깁니다. 행동이 먼저고 동기는 그당 멱살 접혀 끌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채로 침대에 누워 그놈의 의욕이 찾아오기만을 멍하니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의욕은 알아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여 만드는 거예요. 15초짜리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분이 바닥을 칠 때,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소한 움직임 하나면 됩니다. 뇌는 그 즉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상할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일단 뭐라도 시작하면 알아서 더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 볼까요? 당신이 가장 무기력한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퇴근 후 소파에 주저앉아 이유 없이 멍해지는 그 시간. 예전이라면 유튜브를 틀고 배달 앱을 열고 의미 없이 남들의 SNS를 스크롤하다 밤이 되며 더 공허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립니다. 눈썹에 힘을 빼고 턱을 편안하게 내리세요. 딱 15초면 뇌가 안전 신호를 확실히 수신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몹시 무기력하다. 나 지금 엄청 공허하다. 그 순간 요란하게 울리던 편도체의 경보가 스르륵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릅니다. 혹은 아침에 흐트러진 이불을 툭툭 살짝 정리해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 그 순간 뇌의 도파민 회로가 탁 하고 불꽃을 튀기며 점화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쳐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당장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처럼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 뇌의 화학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리학이 말하는 진짜 감정 조절입니다. 외부 상황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내 뇌의 반응 메커니즘을 내 스스로 통제하는 것. 이 세 가지 기술은 100일 동안 고통스럽게 인내하며 만들어야 하는 팍팍한 습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지금 당장 언제든 누를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방에 갇혀도 오래 헤매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손만 뻗으면 곧바로 환하게 불이 켜지니까요. 오늘 당신은 드디어 그 마음의 스위치 위치를 알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만히 누워서 찾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직접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뇌 안에는 이미 이 상황을 거뜬히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장치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스위치 하나 켜고 끄는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당신의 굳게 닫혀있던 스위치를 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